여주 라디오. 여주 라디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00만 1 안티를 갖고 계신 자꾸 늘어. 네, 이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골 기자 이씨입니다. 네. 그리고 조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멋있는 일은 좀 하나 져줘. 그럼 캐릭터는 본인이 잡아가셔야 되는데. 영세 자영업자 박 사장입니다. 네. 예, 진 팀장입니다. 직접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은옥입니다. 네, 지난번에 버스 문제로 오셨는데요. 오늘 또 버스 문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녹음을 금요일에 하는데 설날 때문에 화요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지역신문이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마감이 되고 발행되고 해서 저희가 그걸 보고 이제 물어뜯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뉴스가 많지 않습니다. 많이 가져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습해 왔어요. 예. 그리고 드디어 여주 라디오가 팟빵에서 250등을 했습니다. 팟빵에 방송되는 팟캐스트가 5,200개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250등을 했으니까 얼마나 다른 방송들이 후진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퇴출 시켜야 되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상위권이잖아요 이제는. 굉장한 상위권이죠. 우리가 지금 거의 메이저 방송이라고 봐도 좀만 올라가면은 우리가 다른 거를 꺾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낙검수가 안 나오거든요. 카페에 올라온 의견들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우꽃님, 라디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토론자들께서도 버스 안 타보시고 토론하시는데 한 번쯤 타보시고 말씀하시지요. 명성황후 가는 차를 하리에서 타는데 1시간에 한 번이던 것이 8대로 줄었습니다. 장원 가는 차도 예전에도 있었지만 불편합니다. 모든 차는 버스터미널에서 타야 하는데 환승해야 합니다. 답답합니다. 산골소년님, 어제 강천면에서 오신 어르신이 푸념을 하더라고요. 버스 개편 전에 30분이면 읍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군에서 하는 일 별로 탓하지 않고 잘 알아서 일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평생을 살았는데 요즘 버스 타려면 화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좀 국민이 편리한 쪽으로 빨리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네, 버스 문제 이따가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역 뉴스로 여주군 게시판에 올라온 얘기 2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승격 문제 게시판에 좀 반대하는 의견이 올라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 이사 와서 살아보니 여주가 시로 승격되는 것에 반대할 수밖에 없네요. 옆 성남 용인을 보세요. 지방자치 때문에 부작용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게다가 여주 전체가 신세계 사유지처럼 보입니다. 공공기관의 이득과 재정지원 요청 효율이라는 게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일만 불어나고 과도한 개발 등으로 인한 재정난이 일어날까 염려됩니다. 여기 와서 읍사무소 갔다가 우스운 일도 일어났는데 그때 일만 생각해도 아직 시기상조예요. 시승격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순서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더 중요할 것 같군요. 이렇게 시승격 문제를 이제 반대하는 문땡땡님의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수돗물에서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어느 지역이에요?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이 동네에서. 예. 하리. 여기면은 하리인가요? 아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리. 예, 상리인데요. 상수도 보호구역 맞습니까? 토 나올라 합니다. 아이들은 구역질 합니다. 상수도 담당자님 한잔하시고 뭐라도 하셨나요? 물에서 시궁창 냄새나서 씻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제가 오늘 낮에 여주 상리에 있었는데 똑같은 냄새가 나더군요. 이 집만 이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와서 씻는데 정말 시궁창 냄새가 나서 역겹습니다. 형식적인 답변 하시지 마시고 조치 그리고 해명 바랍니다. 진짜 짜증나고 역겹습니다. 이런 의견을 강모모님이 올리셨는데요. 4대강 사업으로 수질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여주 공무원분들께서. 네, 그리고 혹시 지난주 방송에서 좀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었나요? 있으셨으면. 제가 저기 LNG 발전소 얘기하면서 네네. 건식하고 습식을 헷갈렸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지금은 이제 거의 건식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습식은 이제 비율상 많이 왜냐면 습식이나 건식이나 그 수증기 발생하는 게 이제 양에 따라서 건식이냐 습식이냐를 보통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수증기 발생량이 많은 게 이제 습식 대체적으로 요즘 건식을 많이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하면서 제가 헷갈렸었던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아프터 서비스를 좀 해드려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은 잘 뭐 없으시죠? 그러면 모르는 건 얘기 안 해. AS 하기 어려워. 자, 그러면 미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박 사장님께서 읽어주시죠. 예, 설을 맞이해서 세 군데서 그 쌀 기탁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번에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남 적십자 분야에는 지난 28일 가남 복지회관에서 회원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랑의 만두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사랑과 정선을 빚음 만드는 감내 소년 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장애인 등 30여 가구에 전달됐다. 대신 라이온스 클럽 쌀 1톤 기탁 1톤이면 몇 가마나 이게? 10대가마 되네. 100포대 써 있어요. 대신 라이온스 클럽은 민족 고유의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지난 30일 쌀 10kg짜리 100포대를 대신면 사무소에 기탁했다. 대신 라이온스 클럽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기탁 무료 한방 봉사, 김장김치 나눔 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 장애인에게 휠체어를 제공하는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신면 이장협의회 설 명절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신면 이장협의회는 민족 고유의 최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대신면 사무소에 선물 세트 시가 25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 대신면 이장협의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설 상품을 기탁하면서 임광식 회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음. 끝. 예. 끝. 아니 저 밑에 거는 아니 근데 이게 대신 라이온스는 지난번에 왜 그 어르신들 보행기 했었던 네네네. 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긴 이장협의회인데? 아니 라이온스 두 번째 거. 라이온스 대신 라이온스. 그렇네요. 네, 저번에 꿈으로 저기 뭐 거기는 흥천 아니었나? 우리가 점점 신뢰성이 신뢰가 없어리. 네, 그 다문화 가정 대상으로 한 그 나눔 행사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친정 나들이 가요. 여주군에서 다문화 6가정 친정 나들이 지원 사업 펼쳐 이런 그 미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여주군 군수 김춘석은 오는 3일부터 일주일 또는 열흘간의 일정으로 다문화 가정 6가정 친정 나들이 지원 사업을 펼친다. 이번 친정 나들이는 국제 결혼을 통해 모범적인 가정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해 친정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저소득층 결혼 이민자들을 위해 마련했다. 특별히 이번 그 고향 방문 기회는 아나반 에밀리 씨 등 4명의 필리핀 여성과 베트남 1가정, 중국 1가정 총 6가정이 선정됐다. 에밀리 씨는 제가 아시는 분인데. 예, 그리고요. 이 가정에는 친정 방문 왕복 항공료가 지원되고 친정 방문 시 가져갈 선물은 이봉열 농협군 지부장과 이재적 그 축협 조합장이 각각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여주군이 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네요. 그 결혼 이민자분들은 사실 이분들은 이제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아마 그 친정 방문을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아마 그 추천 받아서 된 것 같은데 저희도 가까이 그 집에 그 친정이나 뭐 이렇게 있어서 그나마 이제 뭐 1년에 보면 몇 번씩 이제 다녀오기도 하죠.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5년 이렇게 돼 있으면 집에 딱 갔을 때 자기 동생들이 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들은 특히나 이제 경제적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친정 방문하면 단순하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기름값 들여서 집을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고 집에 가면 한국에서 온 잘 사는 동네에서 온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 집에 기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정한 경제적 후원들을 꼭 하고 와야 되는. 그래서 비행기 싸게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 체류비 자체가 만만치 않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집에를 가지 못하더라고. 이분들 저희도 이제 몇 번 이제 그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대치가 그나마 있으니까. 예, 여주 군하고 이렇게 축협이나 농협에서 이렇게 도와줘서 이분들 친정 방문을 그게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분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일 했네요. 간만에 존일 하나 했네. 뭐 그렇게 똑똑하게 나오시죠? 아니 근데 간만에 했잖아요, 근데 간만에. 이게 나는 이게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약간 그 전부터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이제 물론 그 이렇게 용어를 좀 정리하자 해갖고 이제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란 말인데 가정에 무슨 다문화라는 걸 붙인 게 그냥 가정이면 가정이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 기사를 쓰면서 이제 외국인 예? 며느리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좀 약간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선정하는 기준이 물론 나름대로 선정했겠지만 굳이 뭐 이런 데다 모범적인 뭐 이런 부분을 넣는 것도 그게 네. 그 행정 네. 관에서 하는 네. 일반적인 그 사업들을 네. 그런 방식으로 하는 모범적인 예. 그래서 다- 이제 다들 우수한 대부분 모범적으로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만 네, 보고 그렇죠. 모범적인 대부분 좀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근데 문제지. 이제 간혹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 여주 같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다문화다 분류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역차별 문제도 간혹 우리 지역은 아니고요. 간혹 그 역차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그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특히 이제 미담 기사를 그 오늘 뭐 이렇게 기사를 다루면서 최근 한 4, 5일 사이에 한 30건 정도가 돼요. 굉장히 많이. 서랍에 두고니 많이 나오죠. 네, 서랍에 두고 많이 이제 또 그나마 그걸 보면 그래도 우리 아직 그래도 그래 이렇게 저렇게 그 이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자, 오늘은 좀 안 잘랐습니다. 자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길었는데 아까 저기 보양보조차 얘기한 거 방송에서 자를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거 괜히 그냥 그게 부정확하게 내보내면 신뢰성이 없어요. 그 로타리 클럽입니다. 제가 지금 여주 로타리 클럽에서 한 겁니다. 그 라이언스 아니고. 같은 뉴스 아니었습니다. 네. 같은 다음에 그 보건소. 보건소요. 예, 예. 예. 여주 지역 어르신들 스케일링 받으러 오세요. 여주군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불소 도포하고 스케일링 사업을 1년 연중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여주군 보건소는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물론 이제 저소득층 우선입니다. 대상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불소 도포하고 스케일링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불소 도포 스케일링 사업은 잇몸 질환 발생이 가장 많은 노인들에게 스케일링 또는 전문가 입술질을 하여 잇몸 질환 즉 풍치의 진행을 억제하고 불소 도포를 실시해 치근면 우신 예방 및 실인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즉 연세 드신 어르신들 더 이상 상하지 말고 잘 보존하시라고 하는 불소 도포 사업입니다. 희망자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이나 치과 진료실에 있는 읍면지소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또는 전화로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주군 보건소 관계자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노인은 시술 후에도 보건소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며 치과 의료비 절감에 좋은 기회가 아마 이 사업을 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은 여주군 보건소 구강보건실입니다. 887-368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글자 하나 빠졌는데요? 예, 그러게요. 368이에요. 3682요. 네. 887-3682라고 합니다. 네, 2에 8. 아니 그 밑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가빈의 친구들 설날에 모입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여주중학교를 졸업한 74 가빈의 친구들이 설날에 모입니다. 김상일, 손승희, 김재영, 김계수, 박장우, 양충일, 배광훈, 윤상훈, 길근호, 황현식, 강호정 우리 모두 여주로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자. 특히 황현식, 강호정 꼭 나와라. 너무너무 보고 싶다. 뭐 설 전에 이런 뉴스 있었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공단 운영 후 체육시설 수익금 2배 이상 올랐다. 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여주군 시설관리공단이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을 운영하면서 그 지난해에 이어서 이제 2배 이상 수익을 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2배 이상 수익이 났다는 게 보니까 5,40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 관리공단 직원들이 제가 알기에는 그거 수익을 낸 걸로 자신들의 월급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급여를.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 이거를 올림으로써 종합체육관 이제 체육 관련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내야만 그걸 쓸 수 있게 된 거고, 그다음에 주차 시설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아까 낮에도 봤지만 주차장이 텅 비어 있는데 차들은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벌써 1년 넘게인가요? 1년인가 2년 가까이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한번 다음번이나 해서 꼭 한번 다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영화돼서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아니, 그 위탁. 아니 그 위탁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기도 내에 이제 한 20 이게 뭐 몇만 원 된 다 있어요. 시설관리 공단들이. 그러니까요. 공통적인 문제가 그 중에서 수익을 내는 데는 실질적으로 한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머지들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도출되는데, 특히 뭐냐면은 예를 들어 그 전에도 한번 그 언론에 보도가 됐었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한 거예요. 수원시에서. 근데 그거 가지고 원래 주차장 확장하는데 그 돈을 쓰게 돼 있잖아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 돈은. 근데 그냥 직원들 월급 주고 이러는데 보너스 주고 하는데 다 쓰고. 네. 결국은 뭐냐면은 사실은 좀 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보다 모든,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한 15명 이렇게 소박하게 시작해서 순식간에 뭐 아메바도 안 돼 이렇게 세포 번식을 해버리더라고요. 확 늘어납니다. 네. 확 늘어나면은 결국 그 부분이 주민의 부담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주차 관련 분들은 그렇게 높은 급여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래도 처음에 비해서는 뭐 네, 이직률이 많이 짧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좀 시설 관리 공단 자체에 대해서도 네네. 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이 문제는 주민들이 편의를 느끼지 못하고 비싼 요금을 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싶고, 그 저희가 국내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동요주 IC 이 문제도 다음번에 꼭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뭐 그 건설하는데 500억이 된다고 하는데 이걸 뭐 자부담을 하느니 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금액도 많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군수께서는 뭐 작년 말에 뭐 그건 어렵다. 네. 예, 왜냐하면 뭐 그게 하는 공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비용이 지불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게 왜 지불되죠? 인건비. 아니 시설 그게 아니라 유지비. 얘네가 맥커리? 예, 걔네들이 수익 보전해 주는 거 있잖아요. 기본 수익이 얼마 되지 않으면은 그만큼 차익을 보전해 달라는 그런 계약이 옵션이 붙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금방에 주민들은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어쨌든 전체 국민들 시민 되나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그 국가기관 시설망은 그 도로공사나 이런 데서 사실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 도로공사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장기적인 어떤 전체적인 걸 봐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한 번 두 번 떠넘기다 보니까 지금 뭐 웬만한 건 다 재벌들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 이것도 다음에 또 다뤄보고 오늘은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라디오에서는 작은 지역 소식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이의 100일, 돌잔치, 부모님 칠순잔치, 가게 개업 소식, 동창회 소식 등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소식을 모두 전하려고 합니다. 포털 다음에서 여주 라디오 카페 동네 사람들 이런 일이 있다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훈훈한 미담과 작은 지역 소식 그리고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작성해주시면 읽어드릴게요.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여주 시내버스 노선 문제로 3번째 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참 뭔 일입니까? 지금 제가 어제 밤에 그 여주 라디오 사상 처음으로 속보를 올렸습니다. 인터넷에. 이천시에서는 이제 2월 1일부터 똑같이 환승 제도를 중심으로 한 그 시내버스 개편을 했는데요.
2, 3일 지나서 바로 시민들한테 무릎을 꿇고 시민들의 항의가 사실은 여주 군청 그 민원 게시판에 있는 거 반의 반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환승하는 정책 포기하고 그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판에. 그래서 사과 게시 그걸 보고서 저도 여주군에서도 좀 제발 전향적으로 포기하시고 성의 있게 좀 사과를 좀 해주시는 게 맞다. 저희가 이거 다른 거 얘기할 거 많은데요. 지금 벌써 이거 버스 문제만 그 지난번에 한 거만큼 또 올라왔어요, 민원이. 그래서 오늘도 또 사연을 또 읽어드리는 시간으로 좀 해는 것이 맞다 싶어서 먼저 그 오늘 나온 뉴스 그 진 팀장님이 좀 잠깐 읽어주시죠. 네, 오늘 그 뉴스원이라는 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자료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여주군이 최근 시행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주군은 뚝심 있는 김춘석 군수님이시죠, 군수님. 지난달 28일 기존 160개 노선을 55개로 줄이고 운행 횟수를 기존 325회에서 435회로 조정하는 등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5일 현재 시행하고 있다. 시행에 앞서 1억 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부작용을 예상하는 용역도 실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군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이유로 복잡한 노선 및 번호 체계를 개편하고 주요 간선축 일정한 배차 간격 운행, 과소 노선에 대한 운행 횟수 증가, 미운행 지역 버스 운행 실시, 굴곡 노선 직선화, 버스 정보 시스템 BIS 효율 극대화 등을 들었다. 하지만 정작 버스 노선 개편의 수혜자여야 할 주민들은 군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 한 목소리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네. 그 밑에 보면 여주군과 인접한 이천시도 함께 저희랑 네, 버스 노선 이렇게 개편하는 부분을 진행했다라고 얘기하네요. 이천시도 1일부터 시내버스 순환제 등을 포함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쏟아지는 시민들의 불편 민원을 반영해 6일부터 종전 방식으로 운행하기로 결정하고 5일 이를 공지했다. 여주군 관계자는 종전 노선으로의 회귀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저는 아름다운 실수라는 게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오늘 속보로 뜬 기사를 보고 이천시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었는데 메인 화면에 죄송하다고 해서 기존에 지금 개편된 부분들을 원래대로 이제 원상 회복시키겠다라고 기사가 올라왔는데 저는 정치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반 행정 단위의 제도들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고, 그리고 군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나 행정기관이 있을 이유도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기관인데, 만약 그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이게 마땅치 않다라고 한다면 돌려놔야죠.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좀 아름답게 실수를 했지만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들을 저희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주군도 좀 조속히 기존 방식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지난번에 출연하셨 최 여사님께서 좀 사연을 몇 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심심해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여태까지 계속 한마디도 못하시고 일부에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되니까. 다음부터 고정을 오시라고. 미담을 좀 나눠서. 원래 그래요. 예. 근데 이 기자님 계속 여기 고정 아니시죠? 아니 말이 많으세요 원래. 그러세요? 그래서 막 치고 들어가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요, 여기는 그냥 마음대로 막 치고 들어요. 적자 생존 세대라. 저 그동안에 하품 몇 번 했는지 보셨죠? 네. 네, 민원 올라왔던 거 읽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문제 개선 이 모모님이 올려주신 군청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인데요. 1월 28일부터 여주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된 바에 저희 동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이 기자님이 안경을 되게 이상하게 쓰고 계셔서 웃었는데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예. 저희 동네 버스 노선이 너무 황당하게 개편되어 이 글을 올립니다. 먼저 여주 소식을 통해 버스 개편을 알았을 때 도대체 노선 개편이 누구를 위한 개편인지 국민을 위한 건지
아니면 대기업을 위한 건지를 먼저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시간대에 버스 시간이 없어지면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말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대중교통을 누가 제일 많이 이용합니까?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보고 학교를 가지 말라 하시면 이건 버스 회사도 망하는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 등교 시간대에 버스가 없으면 아이들은 무엇을 타고 등교를 합니까? 걸어 다녀야 합니까? 아니면 아침마다 부모님들이 학교까지 데려다 줘야 합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인 것 같네요. 너무 흥분돼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아침 시간대에는 아이들이 1, 2분을 다투는 시간인데 어찌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합니까?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 확실하게 정해서 보고했으면 합니다. 이분 올려주신 글 보면은요, 부모들이 정말 아이들 등하교 때문에 올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저희가 예전에 재작년에 군청에 이제 집단 항의 민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도 그 오학으로 이사 오셨던 신도브레뉴 그쪽으로 이사 오셨던 어느 어머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성남에서 이사를 오셨는데 아이들 교통편 정말 좋다 그래서 이사를 왔다. 그래서 이사 올 때 가지고 있던 차를 팔고 오셨대요. 등하교 너무 좋다. 10분 내에 다 등하교 된다. 이래서 근데 자가용으로? 차를 팔고 왔는데 보니까 등하교가 안 돼서 7,000원 내고 아이들을 몇 번 등교를 시켰대요. 택시를 태워서. 그러다 안 돼서 다시 차를 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대자동차 음모인데.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대중교통 이 시내버스가 정말 중요한 게 서민들 경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예. 아이들 등하교 문제 이것 하나 때문에 차 구입해서 오로지 거기에 올인해 갖고 막 해야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대중교통 제대로만 시내버스만 제대로 돼도 아이들뿐 아니라 서민들 일반 여주 주민들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 군 공무원들께서 되게 신경 써서 만드셨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주민들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텐데 조금만 더 고민을 하시면은 지금보다 훨씬 좋은 주민들을 위한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있다가 지난번 녹음 때 얘기한 네. 그 현대자동차 배우서 그거 맞는 얘기네. 지난번에 이장님들 상대로 뭐 버스 하는데 뭐 이렇게 망발이 있었다라는데 그거 사연을 좀 한번 읽어주시죠. 예. 저 이거 보고 아직도 이러신 분이 많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 있나 싶네요. 제목이 자비로 버스 사서 운행하라는 공무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버스 노선 개편으로 이장단 회의 가셨던 분들께 불편하면 자비로 버스 사서 운행하시란 과장인지 부장인지 그 군청 직원 뭡니까? 그러고도 국민 세금으로 돈 받고 일하세요? 민원 답변 날짜에 답변 완료도 못하시네요. 군수한테 직원도 못해서 불편해도 니들 운이니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식 발언은 안 되시죠. 돈 벌어서 그런 입방정 떨라고 월급 타서 시내에 아파트 사서 시골 노인네들 열받게 하라고 드린 돈이 아닐 텐데 그분 동네에 방 준비해 드릴게요. 차 두고 신용카드 다 두고 오세요. 진짜로 방 드릴 테니 딱 3달만 버스 노선 개편 직접 느끼세요. 제 어머니 기존 버스 노선 개선 전 버스 비용 넣어 카드 준비해 드릴게요. 아마 흰 봉투 받으실 거예요. 권고 사적 처리 봉투요. 지각에 결근 생기실 거예요. 전화번호는 민원 담당자께 물어서 전화 주세요. 방과 카드 준비해 놓겠습니다. 자, 그런 물어주세요. 빨리. 어느 과 지책 성명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이게 어느 면 이장 회의 때 나왔던 얘기인지 아니 그 회의 때 그걸로 알아야 될 거예요. 이 양반 안하면 담당 직원일 거라고. 아니 이 양반을 돌려보냈어요 그냥? 그러니까 안 바꾸는 거 아니야. 근데 군청 공무원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불러야지. 이장 회의 때 오셨던 분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네. 이게 언론사에서 이 부분들 취재 안 됩니까? 아니. 근데 그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춘석 군수의 행정이 적극 행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한 거죠. 적극 답변. 네, 그래서 2월 1일 날 여주군 공무원들 이제 원례 조회라는 걸 군청에 이제 직원들 하는데 2월 1일 날
그 박근혜 당선자의 저기에 나오는 그 어록을 인용해서 접시를 닦다가 깨트리는 것은 용납될 수 있어도 접시를 깨트릴까봐 두려워 접시를 닦지 않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잘못을 두려워 말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아니 강하게 그분은 당부하죠. 친이계잖아요. 예? 친이계잖아. 친이계 친박계가 있어요. 갈아탔어요. 대통령 갈아탔어요. 아니 친이계가 대통령 됐는데 이 사람이 친이계였는데 왜 갑자기 친박계 행세를 해? 원래 친박 없고 이기는 편이 우리 편. 근데 그 얘기는 이거를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해석을 좋은 점도 있고 저렇게 해석하면 아니 원래 과하담이 그 있겠지만 행정은 그 말은 지금 이 공무원은 그 평가가 필요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라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다 적극적으로 이거 대응하라는 싸가지지, 얘기가 싸가지. 아니에요. 이거는 교양 문제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지난번에 이 지역 사회가 조그만 지역 사회에서 공무원이 최고의 집단이 돼버리다 보니까 나오는 우월 의식이기도 한데 나는 이 자리에서 이 공무원이 그냥 멀쩡하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그게 여주군의 어떤 특성 아닌가요? 여주군청의 공무원들 대단한 권위의식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요. 민원인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정면에서 대놓고 짜증스러운 표정들을 그대로 다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주군이라서 가능한 게 아닌가. 여주 주민들이 너무너무 착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시내버스 이게 민원 글들을 보면서 이제 아까 잠깐 들었던 생각인데 그 시 추진할 때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돼서 불편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면서 시가 돼서 시라는 이름을 그 시민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해라. 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누가 우리 감수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찬성하는 분들도 우리 시가 되는데 뭐 조금 불편한 거 감수하겠다.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내버스도 시가 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예. 지금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분 성남에서 이사 오셔갖고 사셨던 예. 분 그분이 생각하셨던 정도의 성남 정도의 교통 인프라는 갖춰줘야 돼요. 전철도 있어야 되고, 그죠? 전철이 아니면 그렇죠. 뭐 위에다 모노레일을 깔더라도 말 그대로 연계해서 탈 수 있게끔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부터 해야지 시내버스 노선 바꾸는 건 나중에도 되고 우선 모노레일 같은 거 경전철 있잖아요. 용인 말아먹은 거 그런 거 하나 우리도 싹 들여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 같은 것도 하고 오늘 말아먹은 전철이요? 네, 말아먹을 거잖아요. 계속 말아먹게 돼 있어요. 계약상 보면.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때문에 다른 분 전화 드렸다가 지금 양동고등학교 거 지금 올린 거. 그거 아예 읽어주시죠. 네. 뭐. 예. 근데 이거 올리는 이 학생 얘기를 잠깐 읽어야 되나요? 이거 거의 근데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양동고등학교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분이 차가 없어갖고 이제 데리러 왔는데 애를 전학시키러 간 거예요. 전학시키러 갔는데 그 양동고등학교 그 미용 뷰티과인가 그게 다닌답니다. 근데 도저히 시간을 못 맞추니까 학교 생활이 안 되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아무 학교로나 전학을 시키려고 왜냐면 학업을 포기하는 얘는 이걸 하고 싶어서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특성학교니까. 특성학교니까. 근데 여기 오면은 얘는 여지껏 배운 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뭔가를. 그 과가 없거든 여주에는 그 뷰티과가. 그거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동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이번에 버스 노선이랑 시간 바뀐 게 더 편리한 대중교통이 되기 위해 바뀐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 양동고등학교 학생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어요. 전에는 학교 가려면 버스를 2번 타고 갔었는데 이번에 바뀐 것은 3번이나 타야 한다니 저희 양동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아주 웃으면 안 되는데 이 몇십 명 학생들은 정말 학교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2번 탈 걸 한 번 바꿔줘야 돼. 그리고 하루에 버스비만 해도 6,000원입니다. 한 달 하면 버스비만 해도 12만 6천 원입니다. 아침에 저희들은 양동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몇십 명이나 버스를 이용하는데 학교 다니는데 계속 불편하면 저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차라리 학교에 스쿨버스 생기게 해달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침에 몇십 명씩 타는 그 돈, 저녁에 몇십 명씩 타는 그 돈 더 이상 버스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차라리 2군데 다 이익이
이익인 버스 노선을 전처럼 바꾸셔서 누구 하나 불편함 겪지 않는 편리한 대중교통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버스도 전처럼만이라도 다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양동고등학교는 고등학교라서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학교 가는 버스 시간이 7시 30분이라서 집에서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이른 6시에 나가야 하는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사정이 생겨 7시 30분 차를 놓치면 1, 2, 3, 4 교시까지 수업을 못 듣게 11시 30분 차로 바뀌어서 미래 일꾼들이 될 아이들이 심각한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4시 40분쯤 끝나는데 6시 30분, 40분 차를 타게 하시면 정말 너무합니다.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밖에서 추운데 버스 기다리느라 몇 시간 몇 분을 기다리며 시간을 흘려 보낸다는 게 저희 학생들에게는 한시라도 무언가 더 배우고 공부할 시간이 앞으로 그래야 한다는 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듭니다. 제발 제 글을 제대로 다 읽으셨다면 한시라도 빨리 이 불편함을 없애주셨음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주군이 딱 여주군만 있는 게 아니라 여주군 옆에 이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양평도 있고 근데 양평 같은 경우는 양동은 특히 예전에 양동이 여주군 소속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여주군 생활권인데 이천식 민원 게시판을 제가 또 쭉 들어가 봤잖아요. 제가 또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하니까 쭉 찾아봤더니 이천에서 여주 버스 시간표 바꿔달라고 민원이 쭉 올라오는 거. 이게 그 왜냐면 생활권이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주에 민폐가 끼쳐갖고 이천 사람들이 여주 좀 제발 시내버스 그것 좀 바꿔주면 안 되냐 그래서 이천 공무원이 답글을 달기를 이렇게 올린 거예요. 거기에 저희가 성심성의껏 해서 여주 시내버스와 여주군에다 계속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게 여기 있네요. 네, 좀 읽어주시겠어요? 좀 줄여서 읽어주십시오. 그 민원 내용은 지금 이제 설명드린 대로 이천에서 여주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이제 불편하다고 민원을 넣은 건데 거기에 대한 이천시 군청 답변을 보면은요. 시청입니다. 시청이요. 여주가 군이라서. 이천시청 교통행정과 버스 담당자 누구누구입니다. 먼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서 교통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하여 해당 버스 회사를 대신하여 사죄 말씀드립니다. 자세가 다르네. 멘트도 틀리고요. 근데 진짜. 버스 회사를 대신해서 사과를 해죠. 행정지도를 잘해야지. 행정지도를. 미리 전화 통화로 말씀드렸듯이 전화로도 하셨어요. 시외버스 및 좌석버스 관련 지자체가 광주시 및 여주군이어서 협의를 통하여 첫차 배차 간격에 따른 첫차 배차 시간을 20분 정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번호 뭐뭐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정도는 되죠. 근데 이천 사람들은 이천 공무원들을 평가를 좋게 해요, 그럼? 네, 좋아요. 그래요? 네,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군수 되신 분이 시장 되신 분이 부시장 하다가 이제 그 삼선 연임 금지 때문에 그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간두면서 부시장이 나와가지고 시장 당선된 거예요. 네. 물론 다 좋아는 하겠어요. 근데 유가 틀린 거죠. 유가 틀린데 근데 저는 지금 쭉 보면은 이거 바꿔달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짐작한 건데 이거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저희 투표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저는 바꾼다. 저녁 내기. 바꾼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바꾼다. 기간이 있지. 3월 내로. 3월 내로 바꾼다. 여주군은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 안 바꿉니다. 이 사람들 안 바꾼다. 왜냐? 안 바꾼다. 왜냐? 우리 공익 근무하는 애가 5학에서 오는데 걔가 이제 전에는 딱 9시 되면 들어올 수가 있어서 버스 때문에. 근데 지금 30분인가 40분 일찍 출근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버스가 이제 시간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너 어떡하냐 아침에 천금 같은 시간인데 그랬더니 한 달 운행해 보고 바꿔준다 그랬다고. 한 달만 참으면 된다고 얘기. 한 달 후엔 바꾼대. 근데 개선한다고 얘기는 했어요. 개선을. 근데 이제 여기서 개선이라는 거는 근데 이제 지금 당장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사진 잠깐 조소미한테 보여드렸지만은 왜 이렇게 우리 대학 시험 보고 나면 합격자 찾느라고 벽보에 매달리듯이 아까 그 사진이 그거예요.
어머님이 이제 연로하신 그 할머님이 그건 이제 적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표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시간표라든지 이런 것도 그 전에 그 공군 사격장이나 이런 거 할 때처럼 말 그대로 집집마다 이렇게 반상회부를 통해서 이렇게 충분히 고지가 됐다면은 물론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지금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건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도 그 지적이고 또 한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그 저도 여기 보니까 시내버스 안 타신다는데 저도 가끔 탑니다. 가끔 왜냐면 술 먹고 들어갈 때 또 저 대리비 없을 때 줘야 가끔 되니까. 탑니다. 근데 타면은 타서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 전에 그래도 한 번에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가끔 이제 저기 술 먹고 이제 차를 두고 가서 이제 이천 쪽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왜 교통 그 오는 거 그 컴퓨터로 작동하는 거 있죠. 이렇게 보면 몇 번 버스 앞으로 몇 분 후 도착, 몇 분 후 도착. 여주는요 읍내에 있는 것도 죽은 거 많아요. 예,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아니, 이제 오늘 장날이었는데, 네. 오늘 장날이었는데 그 저희 그 바깥에 그 버스 타시려고 기다리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막 애들 뭐 이렇게 왔는데 그 외국인 뭐 그 이사 오신 분들 뭐 많은데 보니까 그냥 뭐 잠깐 기다렸다 가는 게 아니에요. 추운데 바깥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 끊겼는데 뭐 결론적으로 저는 안 바뀐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역적인 거는 좀 고쳐줄 거예요. 개선을 흔히 말해서 글씨 조그만 것 정도. 근데 중심 줄기는 안 바꿀 거란 말이죠. 왜냐? 그런 명박산성의 그 전통을 이어받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 여주시 추진에 대해서 뭐냐면 꽤 많은 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하니까 그냥 밀려간단 말이에요. 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여주군은 김초석 군수하고 공무원들은 국민을 개도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 잘하고 조금 더 알려주고 하면은 충분히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버티기 작전으로 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여기 뭐 게시판에 요딴 식으로 요거 올려봐야 안 바뀝니다. 바꾸고 싶으면 진짜로 군청 앞으로? 군청가 뭐냐면은 등교 거부. 우선 학생들부터 뭐냐면 왜 학교를 바꿉니까 다시? 아니 오늘 왜냐면 그거 그러지 말고 지금 양동이 50명이라 그래요. 한 50여 명. 등교 거부하고 군청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바꿀 것 같은 부분들이 이미 이제 이천시에서 바뀌었으니까. 이천시에서 이제 이 부분도 수정을 했기 때문에 바꿀 것 같은데 저는 그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미 선수는 뺏긴 거고 사실 그 자기가 그 실수한 부분들을 사실 실수를 인정하고 바꾼 그 짧은 시간 안에 지역 주민들의 그 불편이 있다고 하면 바꿔내주는 부분들은 저도 용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하지 못하고 저희는 항상 그런 끝자락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거고. 제가 또 얘기할게요. 그 이천시도 아마 담당 공무원이 한 게 아닐 거라고. 그럼요. 시장이 한 거라고. 그렇죠. 시민이 불편한 거 말아라. 근데 여주군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이천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게 이제 환승이 서울에서 성공하면서 이게 이제 붐을 이뤄서 하는 건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환승이라는 교통체계를 만들려면은 지역 단위의 어떤 문화생활권이 존중해야 되는데 여주나 이천 이런 시골 동네는 문화생활권이 한 군데로 집중돼 있어서 환승이라는 제도 자체가 안 맞는 거라고. 근데 그걸 만들었다는 얘기는 1차로다가 용역회사가 어디였냐. 사실 1억이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정책 하나 이렇게 뭐 하나 사소한 거를 하도 보통 우리가 용역업체에다가 그 만들어 책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도 5천 6천을 줘요. 근데 이런 일개 자치 행정단체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데 1억밖에 안 줬으면 되게 싸구려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거 싼 건가요? 엄청 싼 거예요. 그거 엄청나게 들여져 있다고 그랬는데. 인건비를 생각해봐. 만약에 여주에 300길이가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 300길이를 갖다 돌아다니게 같은 회사가 아닐까? 이천하고 여주 용역회사가? 동네를 전체를 돌아보게 해서 300명이면 그러니까 일당 5만 원씩이면 1,500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했으면 이제 그 돈이 드는 거죠. 훨씬 더. 그러니까 이거는 날림으로. 지금 출퇴근 시간에 학생들 통학 시간에 차배가 배치가 안 되고 특히 아울렛이 지금 난리예요. 네, 아울렛 난리예요. 통근 버스가 안 돼가지고 이런 교통이 어디 특정 시간대에 어디가 집중되는지도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했다는 얘기는 용역업체에서 조사를 날림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부실 조사를 한 부분들이 왜 부실 그러냐면 조사 금액이 싼 거야. 그건 한 지역에 대한 이게 민원 제기가 아니라 여주 전 지역 지금 외곽 지역에서 전부 다가 민원 제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사를 정확하게 조사 안 자체가 하고 부실했다. 교통량 조사를 안 하고 저희가 이거 기존의 버스 노선도 있던 거 가지고
그냥 그리게 한 거야. 근데 그거는 지금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좋아진 데들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좋아진 데들은 이제 큰 큰 길 옆에 그 지선 근처는 상당히 더 좋아졌고. 그건 거기는 예전에 큰길에서 좋아졌다가 않았어 그쪽은. 오래된 게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좋아졌다고 하는. 자, 아니 왜? 네. 아니 좋아진 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 네, 왜냐면 덜 기다린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 잘못하신 게 만세. 이제는 박근혜 시대예요. 명박산성 잊어버리세요. 아니,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바꿀 거예요. 내가 봤을 때도 저 진행을 할게요. 여주의 전통을 어떻게 알고? 네. 진행할게요. 저희 사연 하나씩만 딱 읽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1시간 안에 끝내자. 뭐 이렇게 급종결을 해요? 뭐 오늘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요? 김우환 기자가 아니 그래서 말이 많으셨구나. 계속 말을 해서 내가 끊을 수가 없어. 오늘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 다음부터 공부 안 해와. 해보세요. 저희는 뭐가 있냐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영웅 어린이집 때 말도 안 되게 아니 지금 영웅 어린이집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주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줄이는 정책을 쓴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어느 세상에? 그래서 여주에서는 국공립집을 어린이집을 없앴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냐? 공무원들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결론은 뭐냐? 자기들 주차장 쓰려고 어린이집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저는 버스 이거 절대 안 합니다. 이 사람들. 근데 그러면 저기 얘기 한번 아니 저녁 사기 저녁 내기 한번 할까? 아니 근데 한 달 이내에 바꾼다. 지금 나는 당장 걱정되는 게 이천 사는 이모 여인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며칠만 버티면 된다 이거야. 6일부터 이렇게 됐다. 6일부터 됐다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제 6일부터 된다 그래갖고 오히려 조 시장한테 그렇죠. 이번에 완전히 그렇게 된 완전히 저거 된 거지. 네. 근데 당장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내일 모레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명절이에요. 설 명절에. 이제 오면은 버스 타고 집에 가려고 생각했던 애들 죽어납니다. 귀성객들. 버스 타고 집에 들어갈 생각하는 사람은 먼저 공부부터 해야 돼요. 그런 거 아니야. 역시 천동네 소리 나오는 거지. 무슨 시야 천동네지. 아니 버스가 뭐 교통이 이렇게 불편한데. 진짜 사실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양동까지 원래 여주에서 양동 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거 타고 가면 되는데 그걸 또 주암에서 또 갈아타고 그럼 혹시 북내에서도 갈아타고 주암에서도 갈아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환승하는 데도 만들어 놓질 않아 가지고. 예. 우리 잘 가는 그 북내 예. 그 중국집 예. 그 마당에서 환승을 한 버스가 돈데 거기 위험하지 않나? 영업장 앞에 다 패놓는다고. 영업장 앞에서 거기 못하게 막는다고. 점동이란다. 저기 북내 서양 거기서 차도 돈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거기 마당 다 파놓는 거지. 버스가 아니 되니까. 이 정도로 부실하게 사실. 근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사소송 들어가도 되지 않나요? 손해보는 게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실은 거기 부실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근데 뭐 가남면 상환리 같은 경우 이제 이천 쪽에 거의 다 가 있는 데거든요. 사실 생활권은 이천이니까 여주 쪽으로 오는 건 이제 행정적인 일만 이천으로 여주로 들어오는데 이제 그 동네도 이제 버스를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처럼 늘린 건 늘리되 예전에 있었던 간선으로 들어가는 건 그대로 그것만 살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순환이 환승이 아니라 기존 거를 그대로 하면서도 제가 간선을 살리면 된다고 지선을 살려야죠. 지선을 살려야죠. 이게 습식 건식이 헷갈리시기 때문에 간선 지선도 헷갈리세요. 아니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이 버스 운행하면서 뭐냐면 불편함을 없애려면은 조금 더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을 더 투여해서 기존 불편 사항들을 개선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슬픈 거는 이렇게 많은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안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불을 보도 뻔하게. 근데 그러면 그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저 김추석 군수가 거기 군청의 게시판에 저는 자주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라고 봐요. 왜? 자주 들어온다는데? 들어왔으면 이렇게 불통이 될 리가 없어. 그렇다면 근데 아니 매일 들어오시는 거서 매일 본대요. 그래갖고도 그러면 거기만 글을 못 읽던가. 아니 정말 군수님이 이 민원 게시글을 다 보면서도 내비두고 있다면은 그런 군수 사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격이 없는 그다음에 뭐냐면 여기서 매일 들어와서 봐요. 문제는 뭐냐 그렇다면 여기 담당 공무원들이 진짜로 그동안 뭐냐면 조사한 거 해가지고 군수 앞에
보고서 제대로 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냐면 비서실에서도 여론 그럼요. 이거 담당 군수만 욕먹을 게 아니고 담당자들도 뭐냐면 해초리 맞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듣기로도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그 김수석 군수님 제가 볼 때는 내년 거기 6월에 선거 때 못 나게 하려고 누가 이 정책 좋다고만 옆에서 박수 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거기 공무원들이 군수를 싫어하는 거네. 이 음모가 있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 음모가 있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살 길 찾아보세요. 음모론의 대가야.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니까. 아니 지금도 오늘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뭐가 나왔냐면 김수석 군수님이요. 그 면 단위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소통의 정치를 한다 그래서 소통의 뭐 대가다 뭐 이렇게 뉴스에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또. 그 면단이 돌아다니면서 그 주민들하고 만나서 소통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군청 게시판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니 그걸 매일 본대요. 게시판에 깔린 거 이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 게시판은 원래 세력만 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 반대하는 진영 뭐 이런 거지.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는. 그리고 앞에서는 딸랑이들이 와서 좋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항상 자기 옆에 간신배들이 붙어 있는 걸 몰라. 간신들이 있으니까. 이게 어느 조직이든지 장으로 있는 사람한테 가장 위험한 게 모든 사고를 51대 49로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뭐냐면 51%만 나를 지지해주면 내 정치 생명은 이상이 없다 생각하면은 49%를 무시하고 가버린다고. 어느 조직에서나 이것도 안 바꿀 것 같지. 그러면 조직이 아작나요, 아작나. 재밌는 거 근데 하나 진짜로 만약 해볼까요? 1개월 내로 하나 안 더 바꾸게 되면 만약 1개월 내로 안 바꾼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 지속적으로 그것은 군수직을 걸고라도 갈 거다라는 거고. 이 사람은 그걸 바꾸면 이게 1개월 내로 바꾸면 갈 시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거 옆에서 분명히 누가 사주를 받아서 딸랑이들이 있어. 다 앞에. 잘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내년 6월에 저는 노선 바꾸겠습니다. 공약 딱 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 친이게다 친박을 싹 갈아탈 이게 핵심이야 이게. 자자자. 재미난 글 있대요. 김모모님께서 올리신 민원 글인데요. 28일부터 버스 노선 개편되고 나서부터 생활이 개판됐습니다. 아울렛에서 8시 마치고 나면 버스 탈 생각조차 못합니다. 이미 줄은 길고 375에서부터 타고 올라오는 사람들 때문에 이미 자리가 없더군요. 그러면 매일 택시를 타란 얘긴데 이게 편의를 고려해서 배차를 하신 건가요? 대부분 아울렛은 6시, 8시 퇴근이 대부분이고 그때 차 시간이라곤 6시 55분, 8시 25분 달랑 2개가 전부입니다. 그것도 한참을 돌아서 가는 버스. 전혀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배차입니다. 그리고 민원 올라온 글도 지우시나 봐요. 민원을 받아들여 처리하실 생각은 미루시고 코앞도 내다보지 못한 일에만 급급하신 듯합니다. 8시에 증차를 해주시던지 아예 시간을 조정해 주시던지 빠른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 개판됐다는 생활 그것 때문에 웃었는데 쪽이랑 이 아울렛 쪽은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양동도. 왜냐면 이게 양동. 통학 문제하고 하남도, 강천도 아니, 뭐다네 뭐. 가수가 아니라 오학 쪽은 학생들, 이 아울렛 쪽은 출퇴근하는 출퇴근. 직장인들 진짜 생존과 학업 아주 아니야 그냥 급박하게 학교는 다 다녀.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학생들 다 다니는 거지 뭐. 전에 왜 군수의 눈물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얘기해 주세요. 예.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눈물 흘린 건지 아니요 하품을 하다가 아니 사진을 너무 잘 찍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사진이 뭐냐면 막 그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 사실 그 가남 지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2천으로 붙자. 예. 어차피 생활권도 2천이니까 저 돈 안 되는 안 간 데는 동네는 남기고 간 데는 되면 우리 행정 다 2천으로 붙자. 생활권이 어차피 2천이니까. 군산처럼.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그 뭐랄까 여론 주도층에서 일부에서 계속 그 지속적으로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근데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쪽에서 이제 행정일을 본다 그랬잖아요. 장사 같은 건 이천 가서 하는 분들도 많아요. 가남 사람들이 거기서 공무원을 보다가 여기 와서 여주 공무원을 보면은 깝깝하죠.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깝깝해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면은 이건 뭐 제가 어떤 이 쌀 자체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브랜드에서도 쌀의 품질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이천 쌀이 훨씬 더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글로 가면은
간암이 2000시가 되면은 2000살이 돼. 2000살이 되는 거야. 그 얘기 우스갯소리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 시기에 이제 그때 그 간암 초등학교 앞에 그 노인 그 복지회관 이제 예전에 원래 노인정이 있던 자리예요. 거기다 이제 리모델링해서 건물 짓는 중공시에서 이제 좀 복받치셨던 모양이지 열심히 그 시추진하실 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나왔었던 이유들도 그런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나왔었던 것도 결국은 행정에 대한 불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불만을 말 그대로 물론 다 없앨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불만, 불평, 누군가 거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소화하는 거. 아까 말씀해서 51대 49가 아니라 말 그대로 70, 80%까지 말 그대로 당 지도만큼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공무원 조직이 이렇게 이런 이제 방송이든 아니면 네. 우리 같은 그룹에서 칭찬받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이천시청 공무원. 근데 사실 내가 보면 이천시청 공무원이라고 뭐 얼마나 다를까 싶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상대적 비교 부분에서 좀 낫겠지. 그게 거기는 B 플러스. 아니다. 여기는 예전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몽골을 갔는데 네. 몽골을 갔을 때 이제 여기 한국에 있던 친구가 몽골에서 가서 행정기관만 들어가면 나오면서 하는 말이 씨발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얘기하는 말이 씨발이에요. 야 도대체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서는 그래도 한국에서 자기가 행정기관을 몇 번 경험해본 바에서는 자기는 자기가 한 번 가면 해결이 다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여기 가면 저기 가라 해서 하나 문제를 해결하려면 6, 7군데를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랑 함께 가면서 어디 뭐 여권 문제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 씨발하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지역이 네, 2000보다 낫구나. 크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겠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반드시 경제적 어떤 후진국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 98년부터 2001년까지 중국에서 일할 때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여러 개를 만들었었는데 페이퍼 컴퍼니? 네, 페이퍼 컴퍼니를 몇 개 만들어. 이게 중국어 발음이 자꾸 나와. 그래서 나 페이퍼 컴퍼니라 무슨 고춧가루로 뭘 만들었나 후추로 만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기본 요건을 가지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미화 2만 불 기본 자본 해가지고 가면 시아먼 같은 데는 저 남쪽에 있는 겁니다. 가면은 서류하고 예금 통장, 증명, 잔고 증명 통장 그다음에 사무실 계약서를 딱 갖다 주면은 공무원이 하는 말이 딱 받자마자 그러면 이따 한 점심 먹고 한 2시 넘어서 오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나는 또 자식들 뭐 이따가 와서 집 밥 먹으러 가나 보다 그랬지. 2시에 갔어요. 법인 등기증서부터 싹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물어보는 거야. 전화 놔야 되지 않느냐 그거야. 사무실에. 그러면 놔야지. 나는 어차피 또 전화해서 가서 일을 봐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나가야 돼. 자기 친구가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직접 전화를 하면 가면은 좀 잘 해주라. 이게 근데 그만해. 여주 떠나고 싶어요. 자꾸 그거 얘기. 지역 주민들한테도 그쪽 중국 공무원들이 네. 지역 공무원한테 그렇게 친절한 건가요? 아니면 외국에서 기업들을 아니요. 유치하기 위해서 아니요. 기업 신청을 한 사람들한테 친절한 건가요? 그게 시아먼이라는 데가 외국인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진짜 몇 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저희 나라도 굉장히 외국인들한테 친절해요, 개발하고 도시를 그러면서도 하얀 녹지를 외국인들한테만 충분히 친절해. 확보를 했고 두 가지를 다 잡은 얼굴 하얀 거예요. 분들한테. 환경하고 개발을 어떻게 보면 잘 양립시키면서 성장시키기 굉장히 큰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중국 투자자들한테도 지역만이 돼 있나 마찬가지예요. 보네. 예, 근데 그거는 뭐냐면 결국 그 동네 시장의 의지라는 얘기죠. 오늘도 또 이것도 공무원 얘기를 이것도 결론이 나는 건가요? 아니 근데 저는 바뀔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당장 이제 이 부분이 당장 내일 모레 이제 명절에 아이들이 오잖아요. 지금 기존에 왔었던 거가 되면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이제는 여주 사실 떠나갖고 민원 게시판이 멀리 퍼져나갈 거예요. 네, 민원 게시판이 지금 이천에는 올라온 게 40개인가밖에 없어요. 여주는 지금 120개인가 넘게 지금 터질라랬는데도 나는 검색을 해보니까 안 나오던데. 거긴 자유 게시판이고요. 네. 자유 게시판 말고 민원 게시판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민원 게시판이. 눈에 잘 안 보이. 한 번 더 단계 들어가야 돼요. 거기 그래서 저쪽까지 합하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네, 자유 게시판은 별로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민원 게시판. 그러면 정식 민원으로 제기된 게 민원으로 게시된 게 지금 한 120개가 넘었고요. 이게 다 그거에서 올라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공개돼 있는 것들. 근데 공개된 저는 겁니다. 그렇게
반드시 그러리라고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사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여주 군수에게 바란다가 홈페이지에 처음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전에 2단계, 3단계를 들어가야 했어요. 그래갖고 네. 제가 한번 따졌습니다. 작년에 야 청와대도 한 번만 하면 들어간다. 이거 무슨 뭐 이게 무슨 뭐 국정원도 아니고 말이 이런 경우가 어딨냐. 다른데 내 이천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다 그랬더니 고민해보겠다 그래서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 그랬더니 한 3개월인가 4개월 있다가 만든 거예요. 겉에다가 보이게끔. 3개월 4개월 있다. 그거 하는데 그것도 3개월 4개월. 시내버스 이거 거요? 네. 근데 저는 뭐냐면은 내년 6월에 군수 공약으로 나올 거야 이거. 그래서 그만 해도 저는 뭐냐면 그래도 조금 그 3개월 그건 3개월 4개월 그 컴퓨터 시스템을 바꾼 프로그램을 좀 바꾸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이거 무슨 프로그램을 바꿔요? 링크 하나. 걔네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 아이고. 내가 컴퓨터를 모르는 줄 알아. 이거 몇 분이면 되는 거였는데. 그거.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1분이면 바꾸는 거를. 자, 예. 네, 오늘 저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진짜 진지하게. 그 시내버스가 그 단지 버스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이렇게 개선이 필요한 그런 것보다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부모거든요. 전 중학교 2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아이를 두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아주 어려운 말로 질풍로드의 어떤 시기를 겪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되게 어려운 말 썼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거리에서 그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배회하는 시간이 많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런 문제도 탈선하는 위험이 분명히 있어요. 그 아이들 탈선의 위험도 굉장히 높을 뿐더러. 그래서 요즘 학부모들의 음모도 여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좀 전에도 그 어느 분이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아이들 등교과부 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쉬운 게 여주 지역 내에서 시민 조직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10대분 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 중심으로 시민 조직을 만들어서 또 무거운 힘을 주시려고. 먼저 진짜 이 버스 문제로 쉬운 시작을 건 해서 쉽게 얘기합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게시판에는 흔히 말해서 김수석 군수가 자기 반대 진영에 올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김수석 군수 그 지지하는 사람들 속에 대부분이 특히 어르신들이 주로 또 지지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불편한 것들 바로 자기 지지 진영이자 제가 자기 오늘 지지 진영이 좀 제발 좀 제대로 얘기 좀 해줘요. 게시판에 시민 조직 만들게 참여하실 분들 이름 적어주세요 하는 말 하나 만들어야 저 제일 먼저 그거 가입할게요. 그리고 그래서 진짜 피켓이라도 들고 이런 문제 있을 때 군청 앞에 잠깐이라도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내가 머리 깎을까? 그 시내버스 이 문제 개선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은 이제 환승제로 전면 개편이 된 거지만 사실 먼저 시행하던 그거에서 조금씩만 개선을 하면은 민원 그렇죠. 충분하게 그 충족시킬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맞습니다. 조금만 개선을 하면 됐던 건데 이게 완전히 막 그 전면 개편을 해버린 거잖아요. 의욕이 넘친 거죠. 근데 그때 조금씩 개선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군청 답변이 뭐냐 그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예산이 없어서였거든요. 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또 우리가 그동안 또 엄한데 헛발질하고 있었네. 이거 군 예산으로 왔다면 군 의회에서 통과된 거 아니야? 그죠? 저 그럼 군의원도 얘기하고 뭐야? 싶었어요. 아니 군의원들은 왜 군의원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씹었나? 군의원들이 봤을 때는 자 전문가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용역을 이만하게 하면 이만큼 비용이 절감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를 얘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주민들한테 훨씬 더 편해진다 이렇게 하면 그럼 논리를 가지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해보자라고 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틀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현재 거를 갖다 변형시켜가면서 개선을 시키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몇십 년 더 계속 개선해서 바뀌어 온 거거든요. 노선이. 저희 어렸을 때도 보면 여기 신일역까지 다녔었잖아요. 하남으로. 그게 지금 그때 노선이 지금까지 다녔었던 거예요. 그 길로. 근데 그게 벌써 30년을 그렇게 다니던 버스가 별 길 가는 방법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잠시만요.
지금 여기가 원래 최 여사님이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마무리 못하고 계속 중간에 치고 들어와. 일단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마무리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돌고 돌아. 제가- 좀 씹어줘. 제가 지금- 잠시만. 까먹었어 우리가. 야, 그러고 이제 정리 좀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할게요. 그때 다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하고 최 여사님 계속 하시면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예산이 없어서 그 개선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전면 개편하는데 들어간 1억 200이라는 돈하고 이런 거 계산하면은요, 저는 그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개선이 가능했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화가 나는 게 우리가 그 집에서 제가 이제 주부니까 살림하다 보면은 작은 돈 가지고도 어떻게 쪼개서, 그러니까 정말 적재적소에 어떻게 배치를 해서 쓰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주군 보면은 재작년이었나요? 소양천 그 만들면서 110억 원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 망가뜨려서 110억 원 날렸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그 예산을 정말 길바닥에다 버리고 이런 돈들 쓰잘데기 없이 맞습니다. 버리는 거 엄청나게 많은데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쓴다. 그리고 아이들 탈선의 위험을 막을 수도 있는 이 버스 개선 문제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의회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심스럽게 사실은 그런 부분, 그러니까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의 리베이트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진다고 추측한다고 얘기를 돌려서 막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는 확정하지 않았어요. 크게 뭐 문제는 없겠죠? 아니, 네, 확정하진 않았고 근데 사실은 제 친구들도 건설하는 애들이 많아서 술 먹으면서 다 얘기합니다. 얼마 줬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간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그런 게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지 뭐. 뭐 꼭 그렇다고 확정 짓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래서 거의 대부분 건설을 좋아하세요. 토목건설 뭐 이런 거 좋아하셔서 그런 데는 돈을 자주 쓰시고 다 쓰시죠 뭐. 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렇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저는 확정하지 않았어요. 아니, 추측이 아니, 다른 된다고 뭐 빙빙 돌리고 동네는- 겁을 먹고 아니, 말거리들을 저 경상도 어느 군에서 공사하신 분이 저한테 분명 그랬어요. 그거 10%다. 거기- 그건 고정가다. 이거 다 알면서 그러는 거죠. 저 경상도 경상도 쪽이 예. 그쪽이었어요. 여주는 아니- 여주는 들은 적 잘 없고 모르고. 경상도 쪽으로 들었어요. 문제는 그거죠.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인근 이천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 그런 그 이천시에서 그런 결정을, 그리고 원래대로 환원을 한다는 그런 결정을 본 것도 좀 자극이 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이 어떻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은 우리 여주군 공무원들이 여주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은 거거든요. 뭐 이천 사람을 위해서 일하라, 어디 사람을 위해서 뽑은 거 아니니까 말 그대로 어쨌든 여주 군민들을 조금이라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부분 잘못된 부분은 꼭 고치는 것도 큰 용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바꿔가지고 뭐 박수 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은 딱 그겁니다. 왜냐면은 오늘도 또 만난 분들한테 사실 어르신들이 이제 인터넷에 올릴 만한 분들은 그래도 나아요. 그것도 모르시고 갑갑한 거에 집에 가는 길이 진짜. 예, 그런 분들을 헤아리셔서 그분들이 당신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내일 모레 명절이면 오늘 와가지고 집을 버스 타고 가려다가 헷갈리고 있는 우리 저 대학생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주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요새 날씨도 좋아. 네, 조 선배님. 예. 일이 복잡하게 꼬여가지고 해결하기가 어려우면은 질질 그걸 해결하겠다고 시간을 오래 끌면은 오히려 죽도 밥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판을 엎어버려갖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쾌도난마라고 얘기합니다. 예. 근데 버스 노선 개편은 이제 그럴 사항이 아닌데 판을 잘못 엎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의 쾌도난마 신속한 해결 방법은 원상복구입니다. 애초에 이게 시작이 잘못된 거니까 원상복구 해놓고 이거는 보완으로 가서 오랫동안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버스 노선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한 게 아니라 올해는 우리가 생활 문화에 의해서 형성된 노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해서 좀 어차피 서민을 위한 대중교통인데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다가 빨리 결정을 해서 바꿔놔서 원상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정책이 시행됐을 때 뭐냐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 지적하고 고칠 수 있는 공적인 역할을 하는
뭐 기구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군의 기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국가의 이런 것처럼 감사원도 있고 뭐 흔히 말 공정거래도 있고 뭐 이런데 요주군의 이런 정책들이 뭐냐면은 뭐 진짜 살펴서 뭐냐면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데 군의회가 하는 건지 아니면 군 안에 또 감사 기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러한 부분에 한번 거기 우리가 또 포인트를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 정책들이 빨리 거기 원상복구 플러스 보완 그동안 민원 사항으로 지적된 것들 보완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아마 그럴 겁니다. 누군가는 또 그 희생양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말단 공무원 잡지 마시라 이거죠. 이거는 진짜로 그 자리에 걸맞는 자리에 있으신 분들 군에서 뭐냐면 요 일을 하는 어떤 기구의 장들이나 그 위로 가면은 군수님 요 분들이 먼저 크게 뭐냐면은 거기 벌을 받으시고 엄하게 뭐냐면 말단 공무원들 거기 희생 안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의 김적 군수를 되게 반대합니다. 왜? 소통을 안 하는 군수니까 빨리 이런 분들은 자리를 거기 물러나야 되는데. 아니에요. 뉴스를 안 보셔서 그래요. 거기 어쨌든 그래서 뭐 이게 잘 안 바뀐다라면 모르겠습니다. 거기 그게 군수 소환이라는 걸로 이게 다 바뀌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저야 뭐 반대한다고 치고 지금 현재 군수를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이 기회입니다. 군수님 오른쪽에 뭐냐면 딱 거기 딱 저기 옆구리에 딱 낄 수 있는 기회는 뭐 요번 기회니까 제발 좀 직원을 좀 해서 뭐냐면 지금 군수님을 좀 이 똥통에서 좀 빠져나오게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아름다운 실패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기가 그 추진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사실 아니다 싶으면 뒤돌아가는 길이 빠른 거죠. 노름판에서 계속 그 본전 생각하다가는 가사 탕진하고 집안 망하는 꼴이 되니까 저는 그 며칠 사이로 이미 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 지역 주민의 그 입으로 다 전해졌고 아마 군수님도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을 고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 빠르게 방향 그 전환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뭐 그 보면 다들 바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로 주민 소환제네 뭐네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생업에도 바쁜데 거리로 나서가지고 그 군수님 뭐 끌어내리네 마네 이런 부분들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들을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1분만 주실래요? 말씀하실 예, 저 그 시내버스 문제 이게 군청에서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내버스 회사에서도 최대한 그 군청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군청에서 민원을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으니까 시내버스 회사도 어떤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주민 편의를 위한 노선을 같이 만들어내면은 훨씬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서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버스 회사 분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들을 위한 버스 노선 개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제가 듣기로 여주군청 그 도로 교통경제과에 그 단체로 아마 무슨 학교에서 또 가서 한 10분 오셔가지고 뭘 했다 그러고 또 어디 또 마을에서도 단체로 가서 오늘 항의를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뭐 정치적인 의견을 갖고서 반대라는 게 아니고 실제가 불편한 거예요. 그 민원 올라온 것도 그 민원 글을 쓰시는 분들이 그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이 뭐 김춘석 군수님 반대하는 애들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불편한 거고 그래서 저는 김충석 군수님이 꼭 그 민원 게시판 이런 거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보시고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천시청에 그동 바로 며칠 되지 않아서 이제 그분들도 굉장히 많은 이제 노력을 해서 기울인 정책인 환승 정책을 포기하고 1월 6일부터 바꾸겠다고 하고 사과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 여주군청에서도 특히 여주 군수님이 그거를 결단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아마 그것이 오히려 지금 빠르면 빠를수록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걸 질질 끌지 마시고 빨리 결단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버스에 대한 걸 오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박수 치는 거로. 다음엔 진짜 바꾸어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무슨 죄야? 올라오면서 한마디 욕을 할 거 아니야? 어? 아니 헷갈리지. 왜냐면